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중에서 치료는 충분히, 합의는 차분하게 천천히 라는 주제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 PD님, 날씨가 좀 제법 많이 추워졌죠? 네네. 예, 이제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네. 김 PD님도 보람지게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뭐 좋으나 싫으나 또 한 살 더 먹게 됐습니다. 네. 2020년에는 구독자 여러분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고 합의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한 타이틀을 5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정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죠.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면 말이죠. 종합보험은 무한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나 합의금,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에 상응해서 제한 없이 무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몸이 아프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주면 환자는 몸이 나을 때까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진단 2주, 3주 환자도 말이죠. 2개월, 3개월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도 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골절이 생기거나 이렇게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딱히 기간을 정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죠, 김 PD님?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구애 안 받아도 됩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두 번째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언제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병원 치료비를 주게 되죠. 지급하게 되죠. 자, 환자가 병원에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를 했던 병원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지급한 날, 마지막 날로부터 또 3년이에요. 좀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3년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2016년도 12월 12일 날 발생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죠. 왔는데 2019년도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점에 또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줬다 이 말이에요. 송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12월 10일 날부터 또 3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김 PD님 좀 이해 가셨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3년을 또 해왔고 또 3년을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좀 있겠죠. 특히 말 못하는 어린애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말이죠.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 어린아이도 그냥 합의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린이는 성장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급 보증을 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 의사를 만나서 기록을 남겨놓고
아이가 성장을 할 때까지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쉽게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합의를 해버리고 이상소견이 나와가지고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다시 치료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도 보험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보험회사하고 법정에서 만나야 됩니다. 법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 PD님. 2019년도 7월 25일자 그 대법원 판례인데요. 사고 당시에 아이가 15개월 된 애입니다. 2006년도 3월 교통사고입니다. 그때 당시에 치료도 하고 합의도 했어요. 그런데 애가 성장을 하면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2011년도 11월 11일 날 강직성 편마비라는 장애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이 나온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뭐 소멸시효 때문에 좀 거부를 했겠죠. 5년이 지났으니까요. 합의한 시점이.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뭐 소송을 했겠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대법원에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질병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 판시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2019년 7월 25일 판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 굉장히 힘든 진행을 감수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쉽게 합의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대부분은 합의금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실이 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어드는 것이 크지 않다.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치료는 그래서 충분히 해야 된다.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 좀 줄어드는데요.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하시죠. 하고 이렇게 종용하거든요. 이제 뭐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병원 치료비가 많아지고 병원 측만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김 PD님? 뭐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좀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줄거리로 딱 그 문단 정리를 하면 진짜 같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피해자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합의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합의금은 조금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이렇게 종용할 때 합의하자고 이렇게 좀 귀찮게 좀 하고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제 전화 오죠. 보험회사 직원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병원에. 왜 그럴까요? 냉정히 따지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하게 되면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뭐 전화하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뭐 홍길동님 치료 잘 받고 계시지요? 몸은 좀 좋아지셨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합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거의 그 준 전문가들의 그 아주 사용되는 고급 멘트예요. 그런 수순이 있어요. 뭐 피해자 뭐 합의하자고 좀 종용도 하고 또 약간의 압박도 좀 하고 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은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던지면서 이거 뭐 보험회사 직원은 회사에서 교육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측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치료받고 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급한 것은 보험회사만 급한 거예요. 환자는 차분하게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합의는 누가 필요한 것이죠? 합의는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예, 계속 치료비 발생되고요.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급하게 피해자가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면 지는 거예요. 충분히 차분하게 치료도 받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전화가 이제 오게 되면 받지만 쓸데없이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서 내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대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나에게 조건을 좋게 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합의를 하면 내가 갑이 되고 내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합의 요령이에요. 김 PD님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었죠? 네, 댓글로도 뭐 많이 했었던 그런 질문들이. 예, 맞습니다.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캡처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보험회사하고 합의할 때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